시문학의 세계 이렇게 해서 전통적 개념의 한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의미들을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았고, 주자의 그 시를 관서유감이라고 하는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략적으로 한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피면서 시가 왜 과거로부터 이 시가 중요시 여겼고 이 시의 어떤 점이 시로서 가치를 더 이제 증대시키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계속적으로 우리들 가까이에서 이 장르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시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이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이 시를 바라보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시문학의 세계가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시에 대한 개념보다도 전통적 개념의 이제 시로 다가가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한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이해와 어떤 물상,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들이 결국 시 속에 함께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이제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고 실제 이제 시는 풍자, 뭐 풍교 이렇게 해서 풍자와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느냐, 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들여다보느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토로하고 자신의 생각을 펼쳐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시를 읽는 사람이 이 시를 통해서 스스로가 변화되어 가고 또 세상을 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애둘러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변화가 함께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이 시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가 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운문이 가지고 있는 간접적 우회적 이제 비판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어, 직접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회성이 개인의 어떤 마음 속에서 그 출발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나라고 하는 나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가야 될 것인가에 천착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선에서 바로 이 시가 놓여져 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가 시로서 나의 생각을 펼쳐내고 그것을 읽는 독자가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을 에둘러 읽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소통에 대한 측면들이 바로 이제 시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시인이 자신의 생각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시를 읽는 사람의 이 마음조차도 변화시키고 사회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한목적인 이제 가치로서의 어떤 의미가 결국 시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자의 관서유감을 통해서 한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임억령이라고 하는 이제 연산군 2년 1492년이죠. 연산군 때 벼슬길로 태어나가지고 연산군 때 태어나서 선조 1년 선조 때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임억령.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이렇게 다섯 임금 생전에 다섯 임금이 이제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연산
연산군 때 이제 우리가 무오사와 갑자사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종 때 그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 을사사화가 일어나는데, 이 임몽룡 선생은 명종 때 을사사화가 일어날 때 직접적으로 이제 임엉영 선생의 동생인 임백령 이 바로 이제 을사사화를 주도해 나간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동생이 그것을 이제 주도하는 과정에서 선비들이 이제 축출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염증을 느끼고 또 스스로는 자책을 느껴서 벼슬을 그만두고 해남으로 이제 귀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임억령입니다. 임억령이고, 임억령 선생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임억령 선생이 해남에서 이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임억령의 스승이 누구냐면 박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박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박상이라고 하는 분은 그 월사 이정구, 그 다음에 이제 월사 이정구, 그 다음에 백사 이항복, 그 다음에 이제 택당 이식이라고 하는 이 분들과 함께 4명 한문 4대가로서 굉장히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 바로 이제 이 그 박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박상 선생에게 그 글을 배운 박상 선생을 사사한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임억령입니다. 그래서 이 임억령 선생이 시 우인이라고 하는 이 시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산 정약용의 그 이제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와 포항에서 노래했던 그 시들을 함께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한시를 통해서 지역의 공간 속에서 불리어진 한시들을 시인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장소성, 문학 작품이 창작되는 그 공간, 장소에 대한 어떤 특징들과 함께 시인의 모습, 그 다음에 이 시인이 쓴 시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이제 교재, 아마 많은 분들이 교재를 뭐 교재가 있다라고 해놓고 이 교재에는 어떻게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이 교재의 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사서 벌써 이제 다 읽어 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이번 주부터 이제 이 한 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억령의 시우인입니다. 보이다, 우인, 우인에게 보이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보이다, 우인 이러잖아요. 우인, 친구에게 보인다, 보이다라고 하는 임억령 선생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네요. 잠깐요. 됐습니다. 이제 됐죠. 자, 시우인 임억령 이래 됩니다. 고사문전 우성춘한데
잔화수 점의 비니라. 귀일의 만수 청향제한데 무수삼봉 원진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시가요. 호사문전 우송춘 잔화수 점의빈 귀일의 만수 청향제 무수삼봉 원진인. 자, 밑에 뭐 시의 뜻이 나와 있어서 뭐 이미 뭐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밑에 이 해석은 우선 보지 말고요. 자, 한문으로 된 한시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춘빈인 요게 이제 아분이죠. 아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자해서 춘빈 인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니은으로 춘빈인 이렇게 아분이 이 처음에 이제 1구, 2구, 4구 이렇게 해서 이제 아분이 있습니다. 자, 고사문전 우성춘한데 전하수 정의 비니라. 귀래만수 청향제한데 무수삼봉 원진인이라 됩니다. 자, 이 글을 이 시,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고사문전 옛절문 앞에서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봄을 송 보내는데, 자 봄을 보내다 또 우자 또 봄을 보내는데, 그죠? 잔화수 정의빈이라. 남은 꽃이 남은 그 잔화 이제 잔화 남은 꽃 이제 잔화수 이제 잔화수 수 비를 따라서. 자, 비를 따라서 비를 따를 숫자잖아요. 따라서 점의 빈이라. 점의 빈 이제 옷에 빈 자주 빈자 자주 빈자 옷에 점처럼 자주 있다. 즉 옷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겁니다. 묻어 있는 겁니다. 귀래 만수 청향제한데 귀래 돌아오는 만수 소매 가득. 돌아오는 소매 가득 청향제 맑은 향기가 가득한데 무수삼봉 원진이라. 무수히 많은 산벌들이 벌봉자죠. 멀리까지 사람을 쫓아온다. 쫓을 진짜 쫓아오다 라고 하는 쫓을 진짜가 됩니다. 잔화 수우 점의빈이라. 자, 해석이 이제 이 정도로 되면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자, 어떤 풍경인지는 알겠죠? 고사문전 우성춘한데 잔화수 점의빈이라. 귀래만수 청향제한데 무수삼봉 원진이라. 이렇게 해서 옛절 문 앞에서 또 봄을 보내는데 잔화수 정의빈이라. 그죠? 남은 꽃잎 비를 따라 가지고 점점이 옷에 빈 묻어 있는데 귀래만수 청향제 귀래 이제 돌아오다 이러죠. 돌아오는 길 소매 가득. 소매 가득할 만 찰만 자잖아요. 찰만 찰만 소매 숫자 소매 가득. 이 소매 가득은 이제 보면 옛날 도포가 이렇게 되죠. 도포 자료가 이제 도포가 이렇게 되어서 이 안에 뭘 넣게 되잖아요. 이제 도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도포 이제 떠올려 보시죠. 이렇게. 그래서 소매 가득 이렇게 쭉 이렇게 되죠. 두루마기의 경우에도 이제 도포처럼 이렇게 이제 넓고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두루마기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넉넉합니다. 옛날 소매가 좀 넉넉하죠. 자, 귀래 만수 청향제 돌아오는 길 소매 가득 청향제. 자, 이렇게 소매 속에 맑은 그 향기가 그득한 거죠. 맑은 향기가 그득하느니 무수삼봉 산벌들이 무수히 많은 셀 수 없는. 자, 수 없는 셀 수가 없지 많은 산벌들이 멀리까지 사람을 쫓아서 온다. 쫓을 진짜 쫓아서 온다. 자, 요 시인 뭐
어려운 시가 아닙니다. 자, 어려운 시가 아닌데, 자,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 요 시에서, 요 시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고사문전 우송춘한데, 잔하수 점의 비니라, 귀래만수 청향제한데, 무수삼봉 원진이니라. 그죠? 한번 따라 읽어봤습니까? 고사문전 우송춘한데 잔하수 점의빈이라 귀래만수 청향제한데 무수삼봉 원진이니라. 자,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고사문전 우송춘한데, 자, 이렇게 절이잖아요. 이 절인데, 이 절의 경우에는 이제 이 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은 옛날 선비들이 이제 공부를 가서 많이 했습니다. 이제 청량산에 가서 태계 선생이 청량산에서 공부를 했고, 태계 선생의 이제 후손들도 청량산에 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래서 태계 선생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태계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중앙 정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게 되면 태계 선생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손주들이라든가 이제 이 후손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해서 이제 서로 만나게 해주는 이제 네트워크를 시켜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청량사에서 이제 태계 선생이 공부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 절은 그 옛 선비들이 이 과거 공부든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곡 선생의 경우에도 이제 과거 시험을 치르기 전에 유학에 매진하기 전에 이 절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이제 불경을 도파를 했는 인물이 바로 이 율곡 선생입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의 경우에도 이 절에서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불경 공부에 심취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제 이연적 선생의 경우에도 요 이제 옥산 마을의 정예사라고 하는 그 정예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시를 짓고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제 선생 집에 이제 문집에 보면 해제 선생 문집에 봐도 이제 정예사 가는 길 이렇게 해서 이제 옥산서원을 쭉 들어서면서 정예사에 가서 이제 머무는 그런 모습들이 27살 때 쓴 시인데 경주 교관으로 내려와서 맨 처음 이제 갔던 곳이 바로 이 그 옥산 서원이 있는 옥산 마을에 바로 이 정예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산 마을로 들어설 때부터의 이제 모습들이 보는 이제 풍광들이라든가 이제 저녁에 머무를 때의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시 한 편 속에 쭉 다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뭐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을지 한번 보고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고사문전 우송춘입니다. 자, 또 봄을 보낸다잖아요. 보낸다. 여기 이제 동사인데 또 봄을 보낸다니까 이 그 임몽영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분이 임몽영이 이 석천 선생이죠. 이제 호가 석천이고 석천 돌석자 내천 이 석천 호가 이제 석천입니다. 그래서 석천집 해서 문집이 이제 석천집인데 대수 이 큰 나무 자 이제 큰 나무 숫자
대수. 이게 자입니다. 자. 이게 자입니다. 자. 이게 자고, 자, 요게 호죠. 자, 자고 호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억령이고, 자는 대수고, 그죠? 그 다음에 호는 석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명이 되는 거죠. 이 명이 되고요. 자, 이 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임억령 이렇게 되면 이제 명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임억령 뭐 선생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요 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은 예전에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또 뭐라고 합니까? 휘 이렇게 이야기하죠. 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휘자는 저기 껄이다라고 하는 껄일 휘자거든요. 껄이다, 껄일 휘자. 그래서 이제 껄이다, 부르는 것을 껄이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조상의 이름자와 같으면 그거를 또 꺼리게 되고 쓰지 않죠. 일부러 쓰지 않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명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과거로부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거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이제 임억령, 임백령 해서 영자 돌립니다. 그죠? 이제 영자 돌리는데 억령, 백령 이렇게 되니까 형능은 이제 억년 동안 이제 억만년 이제 수명을 유지하고 살아라. 백령은 이제 100살 동안 이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아무튼 이제 영자가 돌림입니다. 영자가 돌리는데 백령 이렇게 해서 백령, 억령 이렇게 영자 돌림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 자는 대수 큰 나무처럼 이제 큰 나무가 수명 장수하니까 오랫동안 하고 이게 이제 석천 이렇게 해서 돌이 이제 흘러가는 이제 돌 위에 물길이 흘러가는 이제 석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름하고 그 자하고 호는 대체로 보면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호를 주로 불렀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자나 호를 불렀습니다. 대수라든지 석천이라든지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자나 호를 부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름은 안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임억령 선생이 그 석천 선생이 바로 이 고사 예절에 들어가서 우성춘이니까 또 봄을 보냈으니까 아마 이분이 이제 몇 년을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2년이죠. 또 봄을 보냈으니까 또 우자가 뭐냐면 이 절에 몇 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봄을 보낸다. 자, 지금 계절이 뭡니까? 꽃이 피는 계절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4월 중순이 되면 4월 초쯤 되나요? 이제 이 벚꽃이 쫙 지겠죠. 자, 집니다. 그래서 이제 벚꽃이 질 때, 제가 일찍이 이 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벚꽃이 질 때 한번 벚꽃나무 밑에 가서 이 벚꽃을 한번 만끽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고3운전의 우성천입니다. 그러니까 예절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우성춘 봄을 보내는 시점입니다. 봄을 보내는 시점에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절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자, 잔화 남은 꽃잎이 수우, 그죠? 수우, 비를 따라 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점의 빈입니다. 자, 여기 이 절 앞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 꽃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 나와서 이제 있는데 비가 막 내리죠. 자, 이거 비가 내리니까 이분의 옷에 이 꽃잎이 떨어져서 묻는 겁니다. 자, 묻는데 아주 많이 묻었다는 거죠. 아주 많이 묻었어요. 이제 꽃잎이 이렇게 묻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꽃의 향기가 이 몸에 이제 배이게 되는 것이죠. 자, 잔화수점의 비니라 그죠? 남은 꽃잎 피를 따라 가지고 따라서 점점이 자 옷에 탁 달라붙어 있어요. 딱 달라붙었습니다. 많이 자주 빈자니까 옷에 많이 이래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어떻게 해요? 내 옷에 배어 있는 거죠. 귀래 만수 돌아오는 길 귀래 돌아오다 돌아오는 길에 소매 가득히 청향, 맑은 향기가 제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겁니다. 왜요? 점의 빈이니까. 이제, 잔화수 점의 빈이기 때문에. 이 꽃잎이 이렇게 몸에, 비를 맞았으니까, 비에 젖어 있는 이 옷에 이 꽃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몸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향, 맑은 향기가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이렇게 가득하니까 이렇게 이제 비를 맞고 오면서 이제 꽃잎이 하니까 무수히 많은 산 벌들이 이 벌이 뭐 누굴 벌이요. 벌이 누굴 따라서 이 사람을 따라서 이분을 따라서 즉 임억령이겠죠. 임억령 본인이겠죠. 임억령 본인이든지 아니면 뭐 친구든지 친구에게 보이다니까 임억령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친구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무수삼봉 무수히 많은 산벌들이 멀리까지 이 사람을 쫓아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청향제 때문에. 청양제는 왜? 점의빈, 점의빈 꽃잎이 몸에 붙어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죠? 이래서 이제 멀리까지 벌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멀리까지 벌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 시는 뭐 아주 그 이제 봄이 이제 다 가고 이제 꽃잎이 지던 날 봄비가 내리고 그 봄비에 오랫동안 공부를 한 선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맞이하는 봄비와 봄비에 따라서 떨어지는 꽃잎이 몸에 붙으면서 벌이 꽃 향기를 내니까 벌이 쫓아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우인이라고 하는 시에 담겨 있는 표면적인 부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요? 자,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다른 시를 보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임억령이라고 하는 분, 이 임억령의 분 신을 가지고 준일청신이라고 해서 아주 맑은 기상, 이 준일 이제 아주 뛰어난 기상과 맑고 참신한 그런 기상이 있는 시다. 이렇게 이 임억령의 시를 많은 선비들이 이제 칭송을 할 때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악의 이산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산해. 자, 이산해라고 하는 분은 악의 이산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임석천, 즉 임억령이라고 하는 분의 시를 임억령이라고 하는 분의 그 성품과
임꺽령의 이그 시제의 뛰어남에 대해서 이제 쓴 시가 있습니다. 임꺽령을 칭송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유고의 기성록에서 나온 시 중에 하나인데 이 악의 이산해의 경우에 악의 이산해의 경우에는 악의 이산해는 목원 이색 목원 이색의 그 후손이 됩니다. 목원 이색의 후손이 되죠. 지금 영덕에 이제 목원 이색의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목원 이색의 이제 그 후손이 되고 토정 이지함 아십니까? 토정 비결을 쓴 토정 이지함의 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정 이지함이 악의 이산해가 태어날 때 이산해의 울음 소리를 듣고는 이 아이는 장차 이 아이를 잘 기르십시오. 이 아이는 장차 우리 가문을 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아이일 겁니다. 라고 이산해가 토정 이지함이 이지함 선생이 바로 이산해를 태어나자마자 이산해의 그릇에 뛰어난 천재성을 칭송한 바 있습니다. 이산해 선생의 경우에는 이제 5살 때부터 시를 아주 뛰어나게 쓴 분이고 글씨에도 뛰어나서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토정 이지함 작은아버지인 토정 이지함에게 이제 글을 배우고 나중에 남명조식 선생에게 가서 또 이제 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의 제자가 되죠. 남명조식 선생에게 글을 배운 사람들이 누구가 있느냐면 김우옹이라고 하는 분, 곽재우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정인홍 뭐 이런 분들이 바로 남명의 제자인데 이분들이 다 북인이잖아요. 남인 북인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북인 계열에 속한 인물이 바로 이제 이산해입니다. 그래서 이산해 선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바로 이제 북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산해 선생이 굉장히 어떤 뛰어난 인물로서 이 석천 임꺽령 선생을 칭송했던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석천 당일천 소장하고 옥절 동류 보타향이라 선악일기 봉도형 한데 해천여수 월창망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임석천의 영동제영이라고 해서 이제 임꺽령 선생이 이제 석천 임꺽령 선생이 강원도 관찰사 요 동류라고 했잖아요. 이 강원도 관찰사 벼슬을 이제 하고 있을 때 긴 바람은 만리에 불고 조각 따른 고금을 비춘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 이제 여기 보면 이 영동 제영 중에서 있다. 장풍 일만리하고 긴 바람은 만리에 불고 그러니까 장풍 긴 바람은 만리를 불고 편을 조각 따른 고금의 추로다. 고금을 비춘다라고 하는 요 구절이 있었대요. 이 구절이 비적선풍골. 적선풍골이 아니라면 어찌해서 이런 영탄의 나머지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내가 한 구절로서 이루었다. 내가 이 시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석천 임꺽령 선생의 영동제영이라고 하는 시,
요 시입니다. 장풍일만리하고 편을 고금추로다라고 하는 이 시를 보고 이 이산해 이산해 악의 이산해 선생이 바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천소장, 이 소자는 이제 시라고 합니다. 시. 그러니까 소장이라고 하면 시 쓰는 곳 이렇게 되겠죠. 시 쓰는 곳, 소장 이렇게 시 쓰는 곳. 뭐 단순히 장소, 우리가 백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백일장. 즉 문단을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다. 이제 마음 가는 대로 하다. 뭐 이렇게 멋대로 하다 이런 거죠. 석천 당일 이제 당대에 소장 뭐 문단 백일장 뭐 이런 거죠. 문단을 휘젓고 다녔다. 그만큼 이 임억령이라고 하는 분이 시가 뛰어났다. 시에서 뛰어났다. 옥절 동료 이제 벼슬을 받아서 동쪽으로 유람을 가다 이제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보배로운 침향기를 내었다. 즉 침향기가 침이 이렇게 나오려면 이제 노래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침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보타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를 노래했다, 시를 썼다 이렇게 합니다. 선학일기 신선과 같은 학이죠. 선학이 뭐 신선세계에 논일고 있는 학이죠. 신선세계에 논일고 있는 학이 한번 돌아가자. 봉도가 형한데 아득한데 봉도 이제 신선이 사는 곳 신선세계죠. 신선세계. 해천 여수 물과 같다. 그죠? 해천 이 바다의 이 하늘 이 바다 위의 하늘 바다에 비친 하늘이죠. 이제 여수가 월 창망이로다. 이제 달빛이 창망 푸르고 아득하게 이렇게 비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 같은 해천 이제 이 월창망이로다. 물처럼 맑은 바다 하늘엔 달빛만 아득히 비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 이제 임억령이라고 하는 분의 시 세계가 임억령이라고 하는 분이 신선의 세상에서 논의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뛰어난 분이고 또 그가 남긴 이 시는 이렇게 아주 뛰어난 시들이다라고 해서 당시 문단에서 이제 이 임억령이 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비중,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했다, 대단했다. 그래서 그 을사사화 때 이 동부 승지를 지냈어요. 승지배설을 지냈어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동부 승지면 비서실장이 되겠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데 이제 이산의 선생이 임억령 선생이 동부 승지벼슬을 지내고 있을 때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이 승지벼슬을 그만두고 바로 낙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로 당파의 어떤 이 부분들이 못마땅해서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아주 신선과 같은 그런 맑은 부분들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임억령이라고 하는 분이었다. 그런 분이 남긴 시도 시는 굉장히 뛰어난 시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악의 이산해 선생이 평가한 임억령, 석천 임억령 선생입니다. 이 명종실록에도 억령의 사람 되면 성품과 도량이 굉장히 넓고 사장, 시에서 뛰어났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뭡니까? 사무, 일처리에서는 굉장히 소홀했다라고 해서 관리로서 이 사람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다. 그래서 관리로서의 이 임억령 선생은 그렇게 뛰어난 어떤 부분들은 아니지만 시인으로서 문인으로서
이 임응령 선생은 굉장히 뛰어나고 또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려실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명정조의 공신 이렇게 해서 이 그 임응령 선생에 대해서 선생이 어, 을사사화를 피해서 이제 갈 때 이제 피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뭐 저기 임백령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저기 임응령 선생이 동생이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임백령이 이 나중에 이제 그 원종 공신, 을사사화의 원종 공신으로 녹권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태워버리고 이 시를 이제 쓰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중로 원도 삭하고 송고 불수봉이라 이 봉작을 받지 않겠다. 송고 소나무는 고상해서 더 높아서 봉작을 받지 않는다. 이제 중로 대나무는 늙었으니 원래 배임을 자 배임으로부터 달아나고 피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늙었으니까 대나무 같은 본인이죠. 이 본인을 중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원정 공신으로 책봉을 받고 녹권을 받고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이제 떠나버리는 이 그 임응년 선생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뭐라고 죽송 대나무나 소나무로 비유한 이 시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시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중로 대나무는 오래되니 원래 오래되어서 이제 배임을 당하지 않고 소나무는 고상해서 소나무는 더 높아서 기상이 더 높고 고상해가지고 봉분 이제 녹봉을 받지 않는다. 벼슬을 받지 않는다. 하인 어느 사람이 더불어 함께 곡조를 이런 곡조를 지니겠는가? 그러니까 누구와 더불어요? 어느 사람이 더불어 함께 곡조 함께 어우러질 것인가? 즉 이 더불어는 누구와 더불어입니까? 죽송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 대나무 소나무와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곡조를 지니겠는가? 궁곡에 있는 백두옹이로다. 자, 궁곡의 백두옹 궁핍한 골짜기 즉 깊은 골짜기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골짜기에 있는 백두옹 흰 머리의 늙은이로다. 그죠? 늙은이. 이건 본인입니다. 이제 본인 백두옹은 바로 본인이죠. 이제 벼슬살이 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흰머리가 난 늙은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을 백두옹으로 직칭을 하고 또 본인을 뭡니까? 대나무와 소나무로서 비유를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지 않는 녹권을 받지 않는 그런 기계를 이야기를 이제 노래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면 고사문전 우성춘 잔화수 점의빈이라 기래만수 청향제한데 무수삼봉 원진이니라 이렇게 자, 이 시를 썼는데 이 시는 뭐겠습니까? 결국 청향제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사문전에서 우성춘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학식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덕을 지니고 있죠. 덕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학식과 덕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디에 소매 가득 이 사람의 학식과 덕이 묻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잔화수 점의빈이라 해서 남은 꽃잎이 비를 따라서 내려와서 내 몸에 뭡니까? 꽃잎이 묻어가지고 향기가 그윽하기 때문이다. 물론 꽃잎이 묻어서 향기가 그윽하기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고사문전 우성춘 하는 동안 스스로 공부하고
그 속에서 쌓은 덕망이 뭐가 되었어요? 꽃과 같이 되어서 꽃이 되어서 이 사람의 인품이 가만히 있어도 그하게 향기가 날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일에는 이 꽃잎을 비운 꽃잎을 이제 비유해서 꽃잎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학문과 덕의 모습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귀일의 만수 돌아오는 길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아서 이제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의 학식과 덕이 그득하죠. 학식과 그 덕이 가만히 있어도 풍채가 탁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 되니까 뭡니까? 절로 향기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향기가 있으니까 원진인 멀리까지 사람을 쫓아온다. 이 봉은 뭡니까? 이명령의 학식과 덕을 숭상하고 숭모하는 사람들의 무리죠. 제자의 무리, 사람들이죠. 사람들. 이 벌은 단순히 벌이 아니라 학식과 덕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임응령 선생을 따라서 멀리까지 벌들이 멀리까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 끝까지 이제 따라와서 이분에게 글을 배우고자 하고 또 이분의 그 덕을 느끼고자 하고 그죠? 따르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맑은 향기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결국은 이제 이 학식과 덕을 통해서 결국 이 맑은 향기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맑은 향기가 있으면 와라 오지 마라 이 아무리 오지 마라 한들 이 향기가 세상에 극하게 이제 날아가서 멀리까지도 사람들이 이 향기를 따라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남을 쫓아서 남과 함께 어울리고자 해서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학식과 덕을 갖춤으로 해서 즉 이 군자라고 하는 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되면 이상적인 이 인물이 되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정편에 나오는 말처럼 리더자, 군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스스로가 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두성이 가만히 있으면 무별들이 쭉 북두선을 중심으로 해서 쫙 나열을 하는 것처럼 결국 군자라고 하는 스스로가 학식과 덕을 갖추게 되면 절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여 뭡니까? 친구에게 보낸다, 친구에게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친구에게 야 네가 뭔가를 쫓아가지 말고 스스로가 이런 학식과 덕을 갖추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시우인이 자 우리에게 이 시를 통해서 임응령 선생은 우리에게 스스로가 학식과 덕을 갖춰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숭상하고 당신을 따라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그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